많은 거죠. 저 의원님 오시면 꼭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. 당원 게시판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? 친윤이 계속 같이 가는 겁니까? 아니면 여기서 뭐지 무슨 사건이지? 김옥균 프로젝트처럼 밀어내는 겁니까? 가능성은 두 개죠. 네. 첫 번째는 네. 일단 뭐 이른바 목줄을 딱 잡아놓고 네. 반란표를 애시당초 싹을 자르는 꼼짝하지 마라 하는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고 봐요. 네.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8일 날 또 부결 폐기가 돼. 그러고 나면 다른 선택지도 가능하다고 봐요. 요거를 원포인트로 이렇게 솎아내는. 근데 28일 전에 솎아낼 것 같지는 않아요. 적어도. 그러니까 28일 전은 아닐 것 같다. 예, 그걸 계속 목줄을 쥐고. 잡고 가든지 아니면 적당한 시기를 봐서 아유 뭐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네. 요거로 솎아내보자. 네, 이렇게 가든지. 그러니까 친윤의 의도는 네. 이거다.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? 저도 뭐 합리적인 해석을 말씀하셨다고 봅니다. 그런데 이제 그 한동훈이라는 그 위치 자체가 계속 소멸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. 네. 전반적으로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쇄신욕은 다 없어졌어요. 뭐 윤한 갈등이란 말도 요즘 언론에 전혀 안 나옵니다. 그러면은 대표가 왜 존재하는 거고 보수 혁신은 어떻게 되는 거고 뭐 그리고 여전히 한동훈 대표는 2조 심판론으로 회귀한 것 같습니다. 총선 때 실패한 전략이에요. 그랬는데 지금 저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반응이 뭐 폭발하다시피 나오고 있거든요. 그리고 다음 주 재판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기대에 찬 그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뭐 법정 구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총선 때 그 2조 심판론으로 회귀하는 거고 결국 영락 없는 검사다 이렇게 자꾸 이미지가 네. 그때 이미지로 되돌아가면서 상대적으로 쇄신이나 이 어떤 그 변화의 이미지 대안으로서의 이미지는 소멸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. 이게 본인한테 좋은 건가 하는 거예요. 사실은 지금까지 당대표 출마할 때부터 지금까지 표를 모아왔던 게 이런 모습 보이려고 표를 얻어온 건 아니거든요. 그런 면에서 보면은 주변에서 이제 뭐 당협위원장들이나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입지가 굉장히 지금 축소돼 있는 거 아니냐. 거기에다가 지금 뭐 예전에 청와대 용산 쇄신하라고 공격했지 않습니까? 그 뭐 행정관 비서관 자르라고 김건희여서 그 사람들이 최근에 한동훈 대표 이 당원 게시판 사건을 갖고 벼르고 있다는 소리도 좀 들려요.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역공을 당해가지고 움츠러든 데다가 가장 치명적인 거는 한 대표 스스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낑낑대는 모습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죠. 네. 아니 김영기고 아니면 아니고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털고 가야지. 또 가족의 문제는 우리 정치인 중에서 자유로운 사람 거의 없어요. 요즘이 뭐 옛날 같은 가부장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나도 안 되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대통령도 절대 안 되는데요. 안 그분은 좀 특별하신 분이잖아. 특별하신 거기는 분. 관계가 좀 특별해. 정도가 조선 네. 제1의 거시기 사랑꾼? 사랑꾼 아니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지금 대통령을 블랙홀로 빨아들이는 건데 네. 한동훈도 똑같구나. 이게 말이 됩니까? 이게? 그러니까 저도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는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빨리 털고 갈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이렇게 열흘이 넘도록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이게 이른바 능력치를 다시 한번 의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네. 저 정도 위기 대처 능력이 저렇게 없어?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네.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어제 얘기 중에 저는 재밌었던 포인트가 위법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가 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.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예요? 언어의 쓰임이 뭐냐면 수사가 된다라는 표현 잘 안 써요. 수사를 해서 엄벌을 해야 된다. 이제 이게 한동훈 대표의 주된 워딩인데 오늘 뭐 보수 언론들도 그 문제를 이제 사설로 많이 짚었던데 한동훈 대표 본인 성정대로 처리
처리하시라. 원래 막 즉각적으로 고발을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. 예,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 재판 핑계대고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자꾸 그건 너무 이상한 논리였거든요. 예. 이건 진짜 추한 모습으로 드러나 버렸어요. 아, 아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꿈꿨던 그 정치가 네. 본인은 무결점 무오류에다가 나는 사과를 안 해도 되는 정치를 꿈꿨던 거 아닌가. 나는 사과할 일이 없는 정치인. 아. 너무 떳떳하고 똑똑하고 정당하고 음. 이런 어떤 그 저기 그 심정으로 자기 정치를 꿈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세상 일이란 게 그렇습니까? 어디서 뜻밖의 그 변수가 나타나고 자기한테 불리한 의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못하는 그 매우 어떤 자기 편향적인 심성이 있지 않는 이상 네.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무슨 똥매랑 강아지 맹키로 낑낑대기만 하고 있고 완전히 무력해 보이는 그리고 언어가 엉키고 도망가는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. 아니 이게. 진짜 실제로 뛰는 건 뭐예요, 진짜? 막 뛰어갔잖아요 국회 본청에서 이거는 기자들하고 추격전을 했어요.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. 네. 이거는 네. 그다음에 그 뭐 기자회견 뭐가 할 시간이 없어도 배려하는 말이 뭐 내가 다음 일정이 어디 있어서 뭐 이것도 아니요. 그냥 막 가는데 얼마나 빨리 너무 또 일찍 도망가가지고 차 문을 안 열어놓은 거야. 그러니까 그 카니발이더라고. 네. 그러면 저쪽에서 오면은 저 시간 늦었다 그러면 비서가 나와 차 문 열어놓고 네. 이렇게 바로 탐대는데 또 안 열려서 기다려. 그러니까 이게 부자연스러움이 그대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다급하고 쫓기고 이럴 때 전혀 이런 판에는 섞이고 싶지 않고 내가 저기 주도권을 가진 것만 하고 싶은 건데 이런 편향성이 두드러진다 이거예요 이게. 네. 그러니까 뭐 다, 아니 이번 댓글 그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는 가능성은 3개 정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정말 해킹 당한 경우. 네. 두 번째는 가족이 한 경우, 뭐 가족 한두 명이 그 가족 명의의 아이디를 활용했거나 뭐 세 번째는 이른바 댓글팀이 한 경우. 네. 세 경우 외에는 뭐 다른 경우의 수는 없죠. 존재하지 않을 것 같고. 예. 근데 첫 번째 정말 해킹 당한 경우. 그랬으면 여태 가만히 있었겠어요? 아유, 바로 즉각적으로 수사 벌써 요청했죠. 고소하고 했지. 예, 예.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예. 그럼 두 번째 가족이 한 경우. 네. 그런데 보면 뭐 못할 소리 한 건 아니에요. 글의 내용이. 근데 막 또 너무 비난이라고. 예. 아니 대통령을- 비단 받을 만 하니까 한 거지. 어? 예. 아니 그러면 예. 법률적으로는 뭐 제가 보기엔 명예훼손은 일단 안 되는 것 같고 그 가족 명의의 그 네. 글 중에 아이디, 예. 그러면 아니 뭐 다만 여당 대표의 가족이 이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아니면 네. 죄송합니다 뭐 부적절했습니다 뭐 앞으로 제발 방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. 네.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죄는 절대 아니잖아요. 잘못하고 있으니까 잘못한다고 얘기한 건데 대통령 부부가. 네.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해. 그걸 왜 이렇게 오래 그러니까요. 끊은지. 네. 그러면 세 번째 가능성 댓글팀. 댓글팀. 네.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가. 세 번째라면 세 번째 댓글팀의 가능성이 남는데 제일 높다. 만약에 이게 정말 순수한 팬클럽에서 한 거다. 다만 그것도 가족들이 자기 아이디 비번 내지는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. 그렇죠. 요건 비난 가능성이 보다 높을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게 정말 순수한 팬클럽의 활동이다. 그러니까 어떤 급여나 경제적 대가가 그 없는 그러면 그냥 비난 가능성 정도지 이게 위법이나 수사의 단계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. 네. 근데 만약에 정말 이 고용된 내지는 경제적 지원 하에 이루어진 댓글팀의 작업이었다고 하면 요거는 좀 난감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생체 드루킹이란 말이 나온 거죠. 인간 드루킹. 그게 인간 예, 드루킹. 예, 예. 그러면 정말 세 번째인가요? 그러니까 세 번째 시나리오면 저렇게 낑낑대는 게 이해가 좀 간다 이거예요. 아니 근데 실제로 이 댓글팀 문제는 익십 논란이 있었을 때 김건희 여사와 문자 그때부터 사실은 뭐 댓글을 달았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의혹 관련해서 그 한동훈 특검
거기에 요 문제를 댓글 문제를 좀 그 조사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그 문제는 계속 있다. 여기서 그리고 나는 어제 장해찬 전 최고가 네. 폭탄인 것 같아. 장해찬 최고가 야, 그분이 저 한동훈 댓글팀 의혹 제기하신 분 아닙니까? 맞아요. 예. 거기에다가 지금 이거 가장 집요하게 파잖아요. 난 거기에 무슨 뜻이 있어 보인다 이거예요. 예. 연결이 되잖아. 어, 근데 그러니까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는 자꾸 두 번째 가능성을 언급하던데 그러니까 가족이 직접 또 몸통은 진은정 변호사다 부인 뭐 이런 얘기를 언론에 그러니까요. 나와서 막 하고 있죠. 연막인가? 모르겠어요.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한 댓글팀은 한쪽에 쟁여져 있는 건 맞잖아요. 네. 그거를 털었을 리가 없거든요. 그러면 가족이 했다 그래도 가족이 있고 외곽 세력이 있고 코치하거나 어떤 그 정치적 운명 공동체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네. 난 그게 시나리오가 장현찬 머릿속에 다 있는 것 같아.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는 것 같더라고. 근데 누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장해찬 최고는 그 팀에 있었는데 댓글 막 하고 이런 건 아니고 나는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한 거다. 그 얘기를 해서 좀 구분해서 봐줘야 된다. 뭐 아니, 이런 얘기도 그리고 방송 격이 나오면 다르다. 김소연 변호사나 장혜찬이나 말 다 곱게 해요. 네. 밖에서 저기 오히려 저 좀 막말하고 시끄러워 그러지. 김소연 변호사 착하기만 하더만. 아니 근데 어제 저 라디오 MBC 라디오 할 때 장성철 소장이 친한계 쪽에 확인했더니 실제로 댓글 달고 뭐 이런 거 한 사람은 임모 씨라는 사람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경찰 조사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게 출처가 약간 불분명해요. 아 그렇습니까? 네. 예. 그래서 어디서 들었냐, 누구한테 들었냐 해서 아마 누구를 언급한 것 같은데 네. 국힘의 모 인물을 언급한 것 같은데 네.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니래요? 약간 출처가 제가 보기엔 불분명해요. 불분명해요. 아 그럼 사실이 아닌 거예요? 네. 아니, 모르겠어요. 확인이 안 돼요. 확인이 안 된다. 알겠습니다.